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말자 환자 VIP 특실 병원비 카드 자동 결제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당장 오늘 밤에 짐 빼서 다인실로 쫓아내든 야간 퇴원을 시키든 마음대로 하세요.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 서류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내 귀에 들린 건 남편이 첫사랑 내연녀에게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자며 신나게 전화를 거는 역겨운 목소리였습니다. 5년 동안 내 피 같은 월급을 모조리 시어머니 병원비와 시누이 생활비로 갖다 바쳤건만 돌아온 건 남편의 기막힌 외도와 내 부모님이 주신 5억 원짜리 전세금을 빼앗으려는 악랄한 시도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얄밉게 캐리어를 끌고 인천공항으로 훌쩍 떠났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늘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내 연녀와 하와이에서 2천만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남편에게는 상상도 못할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와이 공항에 도착한 남편은 무사히 여행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뻔뻔하게 며느리의 피땀 어린 전 재산을 탐내던 시댁 식구들은 어떤 끔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주인공이 준비한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금융 치료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매섭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 옆을 걷던 강민석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민석은 이혼 서류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나 방금 법원에서 이혼 서류 내고 나오는 길이야. 아이고, 이제야 진짜 살 것 같네. 알터니가 쏙 빠진 기분이야. 나 지금 바로 인천공항으로 쏠 테니까 우리 자기 하와이 갈 준비 예쁘게 하고 라운지에서 딱 기다려. 방금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인간이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강민석은 나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은 화려한 꽃무늬 하와이안 셔츠에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미리 챙겨온 은색 대형 캐리어를 끌며 얄밉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민석은 자신의 첫사랑이라는 여자와 하와이로 미리 가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멀어지는 강민석의 택시 꽁무니를 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을 느꼈습니다. 억눌렸던 호흡을 길게 내뱉으며 나는 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시어머니 이말자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 원무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울리는 신호음 끝에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금도 떨리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거기 원무과죠? 이말자 환자 며느리, 아니, 이제 전 며느리 될 사람 차윤아입니다. 제 이름으로 매달 결제되던 VIP 특실 병원비 카드 있죠? 그거 지금 당장 영구적으로 싹 다 취소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원무과 직원이 크게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아이고, 차윤아 보호자님. 갑자기 이렇게 카드를 끊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특실 보증금도 다 떨어졌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병원 규정상 당장 오늘 밤에 짐 싹 다 빼고 저기 좁은 6인실로 환자분 쫓겨나셔야 해요. 진짜 취소하시는 거 맞아요?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규정대로 칼같이 미납 처리하시고요. 당장 오늘 밤에 짐 빼서 다인실로 쫓아내든 야간 퇴원을 시키든 마음대로 하세요. 아,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특급 간병인한테 보내던 일당도 오늘부로 끝입니다. 앞으로 돈 달라는 전화는 저 말고 그 잘난 아들 강민석한테 직접 하세요. 통화를 마친 나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내 숨통을 조르던 지긋지긋한 호구 생활에 드디어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 시원한 마침표를 찍기까지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철저한 경제적 착취와 가스라이팅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중견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밤낮 없이 일하며 뼈 빠지게 돈을 벌었습니다.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돈은 모두 시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영업과장인 강민석은 집안 생활비에 단돈 10원 한 장 보태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은 자기 월급 300만 원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썼습니다. 그는 매달 70만 원을 외제차 할부금으로 냈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골프 라운딩 비용으로 탕진했습니다. 강민석의 찌질함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묻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에 두루마리 휴지 하나나 비누 하나를 살 때도 나에게 10원 단위까지 영수증을 청구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강민석이 내 앞에 구겨진 영수증을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이, 차윤아. 여기 마트 영수증. 딱 35,270원 나왔네. 네가 집안 생활비 내기로 했으니까 10원짜리 하나도 빼먹지 말고 지금 당장 내 통장으로 입금해라. 나는 어이가 없어서 강민석을 쳐다보며 따졌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 영수증 보니까 전부 당신 혼자 밤에 먹을 비싼 수입 맥주에 마른 오징어 안주밖에 없잖아.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걸 왜 나한테 돈 내라고 청구하는데? 강민석은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 생활비 통틀어서 담당하기로 했잖아. 마트에서 산 건 다 생활비지. 그게 왜 내 개인 돈이야? 돈도 잘 버는 여자가 왜 이렇게 속 좁고 쪼잔하게 굴어? 말대꾸하지 말고 빨리 35,270원 이체나 해. 그러면서 강민석은 내게 친정에서 쓰던 낡은 프라이팬과 냄비를 가져오라고 강요하며 소리쳤습니다. 결혼한다고 살림살이 새로 싹 다 사는 거 완전 돈 낭비야. 너네 친정집 창고에 보니까 안 쓰는 낡은 냄비랑 찌그러진 프라이팬 한 트럭이던데 그거 싹 다 우리 집으로 가져와서 쓰면 되잖아. 돈 아깝게 뭘 새로 사? 강민석은 내게 남이 쓰던 낡은 물건을 혼수로 강요하면서 자신은 200만 원짜리 최신형 골프채를 할부로 긁었습니다. 강민석은 내가 생활비 명세서를 내밀 때마다 뻔뻔한 얼굴로 나를 몰아세우며 다그쳤습니다. 야, 너네 친정집은 돈도 많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잖아. 며느리로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늙은 엄마 호강시켜드리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야? 너네 친정 부모는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시댁 식구들 모른 척하고 이기적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치디? 강민석은 항상 나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였습니다. 나는 가족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바보처럼 그 말에 세뇌되어 갔습니다. 나는 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시댁 부양에 고스란히 쏟아부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말자의 만행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말자는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는 가벼운 무릎 관절염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말자는 툭하면 우울증을 핑계로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안방에 드러누웠습니다. 이말자는 며느리인 나를 매일 들들 볶아 기어코 한 달에 450만 원이나 하는 요양병원 VIP 특실에 입원했습니다. 이말자는 6인실 다인실 환자들을 냄새난다며 무시하고
떵떵거렸습니다. 이말자는 넓은 특실 침대에 누워 매일 유기농 전복죽과 민물장어구이 식단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이말자는 일주일에 3번씩 전신 에스테틱 마사지사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이말자가 줄기세포 마사지를 받을 때마다 내 핸드폰으로는 30만 원짜리 카드 승인 문자가 꼬박꼬박 날아왔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밥 먹다가 남은 식당 반찬을 비닐봉지에 포장해 와서 다음날 데워 먹으며 식비를 아꼈습니다. 내 옷장에 있는 옷들은 유행이 훌쩍 지난 3년 전 옷들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결제 문자가 울릴 때마다 가슴을 치며 한숨을 쉬었지만 며느리라는 무거운 족쇄 때문에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이말자는 특실에서 먹다 남은 과일 껍질이나 쉰내가 나는 반찬 쪼가리를 플라스틱 통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병문안을 가는 나에게 그 쓰레기 같은 통을 억지로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어우, 며느리야. 이거 특실 식당에서 나온 민물장어 꼬리랑 먹다 남은 쉰 김치 쪼가리인데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니. 내가 비닐봉지에 야무지게 싸놨으니까 너 당장 집에 가져가서 찌개에 넣고 푹 끓여 먹어라. 내가 우리 며느리 생각해서 특별히 챙겨주는 거야. 이말자는 선심 쓰듯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발이 떨렸지만 차마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병원 화장실 변기통에 그 쉰내 나는 반찬들을 쏟아부으며 숨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댁의 기막힌 뻔뻔함은 시어머니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강수지는 나이 30이 넘도록 직장 한 번 다녀본 적 없는 백수 캥거루족이었습니다. 강수지는 매달 내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징그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수지는 얄미운 콧소리를 내며 내게 대놓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능력자 새언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쁜 조카 이번 달부터 강남에서 제일 비싼 최고급 영어 유치원 보낼 건데 교육비가 턱없이 모자라지 뭐야. 새언니가 우리 집에서 돈 제일 잘 버니까 한 달에 딱 50만 원만 쿨하게 보태줘라. 조카 사랑은 외숙모라잖아. 나는 어린 조카 핑계를 대는 강수진의 말에 속아 매달 50만 원을 군말 없이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강수진은 내게 뜯어낸 피 같은 돈으로 조카 학원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강수진은 지역 당근마켓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4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울 영상을 버젓이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친오빠가 사줬다며 거짓말로 자랑하는 해시태그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석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따져 물었지만 그는 콧방귀를 뀌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핏줄 섞인 하나뿐인 조카 교육비 꼴랑 50만 원 보태준 거 가지고 되게 유세 떠네. 내 동생이 가방 하나 산 게 뭐 그렇게 큰 죄야? 넌 돈도 잘 버는 애가 신보가 왜 그렇게 꼬였어? 왜 사사건건 예민하게 굴고 난리야? 나는 강민석의 적반하장 태도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매일 밤늦게까지 빈 사무실에 남아 야근 수당을 챙기고 주말 특근까지 자처했습니다. 나는 강민석과 이말자와 강수진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탱해주는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내가 극심한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 수액링거를 맞던 날이었습니다. 응급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는데 내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이말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나는 아픈 몸을 간신히 일으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숨도 안 쉬어질 만큼 아파서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어요. 하지만 이말자는 내 걱정은커녕 다짜고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쓰러지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야. 병원 VIP 특실 텔레비전 넷플릭스 결제가 왜 갑자기 막혔어? 나 지금 당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 연속극 봐야 하는데. 결제가 안 되잖아. 당장 내 핸드폰으로 1만 원짜리 다시 결제 안 해? 시험이 복장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어? 나는 서러움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멍하니 응급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강민석, 당신 어머니 정말 사람도 아니야. 나 지금 피 토할 것 같이 아파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데 고작 그 1만 원짜리 텔레비전 결제 안 된다고 나한테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르셔. 당신 가족들은 내가 진짜 사람으로 안 보여? 내 말을 들은 강민석은 오히려 나를 탓하며 짐승처럼 화를 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야, 차윤아.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사람도 아니라고 했어? 우리 늙고 불쌍한 엄마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팍팍 받아서 관절염 덧나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고작 1만 원도 안 하는 넷플릭스 하나 못 해줘서 아픈 노인네를 화나게 만들어? 너 진짜 며느리 자격도 없는 독한 년이야. 강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응급실 안을 울렸고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나는 병원 침대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소리 없는 눈물을 꿀꺽 삼켰습니다. 매달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대출 한도를 조회하고 카드 돌려막기를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의 뼈 빠지는 희생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스운 호구짓에 불과했습니다. 내 통장 잔고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마이너스 통장의 빚만 눈덩이처럼 쌓여갔습니다. 이 기형적인 헌신이 나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내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요구하는 나에게 강민석과 시댁 식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하고 악랄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말자의 칠순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짐을 짊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강민석을 불렀습니다. 나는 탁자 위에 하얀색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석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탁자 위의 서류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강민석이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차윤아.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갑자기 무슨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고 유세야?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나 더 이상 당신 식구들 뒤치다꺼리하면서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로 살기 싫어. 우리 당장 이혼해. 강민석은 이쑤시개를 거실 바닥에 퇴뱉어버리고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팔짱을 끼고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강민석이 내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래. 네가 정원한다면 이혼 서류에 도장 깔끔하게 찍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이혼하더라도 한때 모셨던 우리 엄마 병원비 450만 원은 네가 1년 동안 계속 내. 그게 같이 살았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 아니야?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며 강민석의 뻔뻔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기가 차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왜 남남이 된 당신 어머니 VIP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당신 월급으로 직접 내면 되잖아. 내 말에 강민석은 눈을 부릅뜨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화? 내 월급 300만 원은 내 품위 유지하고 영업하느라 골프 치는데 써야 하는 거 몰라? 넌 마케팅 팀장이라며 나보다 돈도 잘 벌면서 그깟 450만 원. 1년 더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 너네 집은 잘 사니까 며느리 도리 좀 끝까지 하라고. 강민석의 기적의 논리에 내 가슴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의 악랄한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석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대출 연장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와 탁자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강민석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전세금 5억 원 있지? 그거 내가 새로 시작할 사업 자금으로 싹 다 필요하니까 당장 내 명의로 넘기고 넌 몸만 조용히 나가. 나는 너무 놀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 전세금 5억 원은 우리 친정 부모님이 내 결혼 자금으로 전액 다 보태주신 돈이잖아. 당신이 여기에 단돈 10원이라도 보탠 적 있어? 강민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악마 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차윤아. 부부가 결혼해서 살았으면 내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인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주신 돈이라도 가족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전세금 5억 원으로 사업 대박 나면 나중에 이자 쳐서 갚아줄 테니까 잔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혀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가 거칠게 풀리는 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다인실로 쫓겨날까봐 불안했던 시어머니 이말자가 며느리 단속을 하겠다며 시누이 강수진을 대동하고 예고도 없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말자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말자는 다짜고짜 내 머리채를 잡을 듯이 손을 휘저으며 악을 썼습니다.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혼을 입에 올려. 네가 밖에서 돈 잘 번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냐? 네가 승진하고 돈 번 거 다 우리 아들이 집에서 기운을 북돋아줘서 그런 거야.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 친정 돈도 다 우리 집안 돈이다. 나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눈물을 글썽이며 이말자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이 집안에서 뼈 빠지게 일만 했어요. 제 월급 전부 어머니 병원비랑 아가씨 생활비로 다 바쳤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전세금까지 빼앗으려고 하세요? 내 호소에도 이말자는 코웃음을 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말자는 내가 친정엄마에게 받아온 최고급 한우 세트와 전복을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이말자는 뻔뻔하게 그 비싼 식재료들을 자신의 커다란 장바구니에 쑤셔 넣으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네가 나갈 거면 이 비싼 고기들은 다 우리 아들 먹이게 놔두고 가. 넌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우리 아들 명의로 전세금 5억 원 깔끔하게 돌려놓고 나가라. 안 그러면 내가 화병으로 죽어버릴 테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시누이 강수진도 얄미운 표정으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진은 내 화장대에서 내가 아끼던 15만 원짜리 명품 영양크림을 자기 핸드백에 슬쩍 챙겨 넣었습니다. 강수진이 팔짱을 끼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새언니, 진짜 실망이다. 이혼할 거면 내년 우리 조카 영어 유치원 학원비 600만 원이랑 원어민 교재비 12만 원은 깔끔하게 일시불로 선결제하고 가야지.
가족끼리 이렇게 무책임하게 돈줄 끊고 먹튀할 생각이야? 새언니 진짜 이기적이다. 나는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미친 가족들은 내가 이혼을 하든 말든 내 상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내 주머니에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남은 돈 한 푼까지 싹 다 긁어먹을지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식인종들에게 둘러싸여 살점을 뜯어먹히는 가여운 짐승이 된 것 같았습니다. 위액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고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말자와 강수지는 주방에 있던 비싼 과일과 영양제까지 싹 다 훔쳐서 양손 무겁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민석의 치졸하고 악랄한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석은 매일 밤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가 아끼는 3만 원짜리 싸구려 거실 화분은 발로 걷어차 산산조각을 내면서도 자신의 200만 원짜리 골프백은 애지중지 닦아댔습니다. 강민석은 거실 바닥에 흙투성이가 된 구두를 신고 들어와 내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야 차윤아, 너 당장 전세금 명의 변경 서류에 도장 안 찍어? 네가 도장 안 찍으면 내가 내일 당장 동네 맘카페랑 내 회사 게시판에 글 올릴 거야. 시어머니 병원비 아까워서 내쫓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같은 며느리라고 싹 다 소문낼 거라고. 나는 공포심에 질려 방문을 잠그고 침대 구석에 웅크려 앉아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강민석이 방문을 쿵쿵 두드리며 밤새도록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너 이혼하고 혼자 나가면 뭐 잘 살 줄 아냐? 늙은 시어머니 버린 독한 년이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텐데 내 친정 부모 얼굴에 똥칠하는 거 안 두려워? 잔말 말고 5억 원 내놓고 조용히 꺼져. 강민석의 끝없는 가스라이팅과 압박에 시달리던 나는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이 매일 밤 나를 괴롭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서 몸무게는 일주일 만에 5kg이나 빠져버렸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밥 한 술 뜨지 못한 채 독한 수면제에 의지해야만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민석과 시댁 식구들이 내 목을 조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악을 쓰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강민석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식탁 위에 전세금 양도 서류와 빨간색 인감도장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매며 내게 서늘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윤아, 여기에 도장 안 찍으면 넌 평생 내 발목 잡혀서 우리 집안 현금 인출기 노름만 하다 죽을 줄 알아. 평생 시어머니 똥기저귀나 갈게 만들 테니까 알아서 선택해. 그의 협박은 내 영혼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나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식탁 위에 놓인 도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살아서 나가기 위해 내가 정말 내 전 재산인 5억 원을 다 포기하고 빚더미를 떠안아야 하는 건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끝없는 절망감이 마치 차가운 뱀처럼 내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하며 이 끔찍한 고통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빨간색 인감도장을 집어들고 전세금 5억 원명의 양도 서류에 힘없이 도장을 찍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대로 빚더미에 나앉아 쫓겨나는 것이 이 지옥 같은 숨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체념했습니다.
도장을 찍기 위해 인주 뚜껑을 여는 순간 거실 소파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공용 태블릿 PC의 알림창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띠링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화면에 남편 강민석의 구글 계정과 자동 연동된 사진첩 업데이트 알림이 연달아 떴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알림이었지만 그날따라 화면에 어렴풋이 보이는 사진 썸네일이 묘하게 눈에 거슬렸습니다. 나는 도장을 내려놓고 홀린 듯이 소파로 걸어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 잠금조차 제대로 해놓지 않은 태블릿 PC의 사진첩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끔찍한 충격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에는 강민석이 자신의 첫사랑이라는 여자와 다정하게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찍은 수십 장의 셀카가 날짜별로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강민석은 내가 사준 30만 원짜리 명품 넥타이를 메고 내연녀와 고급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있을 때의 짜증 섞인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분노에 손가락을 바들바들 떨며 앨범을 계속 넘겼습니다. 사진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두 사람의 기막힌 밀월 여행 예약 캡처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달로 예약된 하와이 호놀룰루의 2천만 원짜리 최고급 풀빌라 결제 확정 내역이었습니다. 결제는 내가 매달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비를 아끼는 동안 강민석이 몰래 만든 자신의 한도 빵빵한 신용카드로 승인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서 강민석이 며칠 전 뻔뻔하게 내뱉은 치졸한 변명이 떠올랐습니다. 야, 차윤아. 나 이번 주말은 아픈 엄마 병간호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면서 영업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어. 그 눈물겨운 효심과 영업 스트레스의 실체는 모두 이 내연녀와의 사치스러운 미래를 위한 역겨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태블릿을 더 깊숙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의 카카오톡 PC 버전이 버젓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연녀와 나눈 최근 대화방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역겨운 대화 내용들은 내 남은 인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번에 낡은 냄새 나는 마누라년 전세금 5억 싹 다 내 명의로 돌려놓으면 그걸로 사업 자금 핑계대고 대출 당겨서 강남에 자기 이름으로 신축 오피스텔 하나 죽이게 뽑아줄게. 기대해. 강민석이 보낸 메시지 옆에 내연녀가 하트 뿅뿅 이모티콘을 날리며 답장했습니다. 오빠 최고야. 그 멍청한 호구 아줌마는 아직도 엄마 병원비 자기가 내겠다고 징징댄다며? 얼른 쫓아내고 우리 하와이 가서 샴페인 터뜨리자. 돈은 다 오빠가 내는 거지? 당연하지. 5억 전세금이 내 통장으로 꽂히는데 하와이 2천만 원이 대수야. 1년 동안 시어머니 병원비 450만 원도 계속 그 여자가 내게 만들 테니까 우리는 돈 걱정 말고 맘껏 즐겨. 강민석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직 내 전세금을 빼돌려 내연녀의 사치스러운 오피스텔을 얻어주기 위한 현금 자판기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엄마 병원비조차 내게 독박을 씌워놓고 뒤로는 내연녀와 희덕거리며 샴페인 축배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억울함에 목이 메고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억지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따져봐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는 내 목소리만 낭비될 뿐이었습니다. 내 가슴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차분해졌고 심장 박동은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태블릿의 모든 사진과 하와이 결제 내역 캡처, 역겨운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내 개인 핸드폰과 이메일로 몰래 전송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자마자 나는 태블릿의 원래 화면으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방바닥에 나뒹굴던 인감 도장과 명예 변경 서류는 조용히 휴지통 깊숙한 곳에 구겨 넣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오직 저 뻔뻔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비참하고 철저하게 짓밟아버릴 것인가 하는 차가운 엑셀 계산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간밤에 술에 취해 들어와 코를 골며 자고 일어난 강민석이 머리를 극적이며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상냥한 얼굴로 강민석이 가장 좋아하는 북어해장국을 보글보글 끓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긋 웃으며 식탁에 찌개를 내려놓고 강민석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보, 해장국 먹어. 내가 밤새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당신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강민석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뭐가 맞아? 너 지금 무슨 수작 부리는 거야? 나는 숟가락을 강민석의 손에 다정하게 쥐어주며 완벽한 여우 주연상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해도 내가 어머니 병원비 450만 원은 1년 동안 내 퇴직금 헐어서라도 계속 내줄게. 그동안 모셨던 어머니인데 내가 야박하게 구는 건 아니지. 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강민석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듯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거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차윤아, 네가 머리가 나쁜 애는 아니니까 드디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했네. 역시 네가 배운 여자라 쿨하고 말이 통해서 좋다. 강민석은 한 숟가락 국물을 훌쩍 떠먹으며 기고만장한 태도로 다리를 꼬았습니다. 나는 그의 비열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구역질이 났지만 겉으로는 더욱 살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신 나도 조건이 하나 있어. 나도 이혼하고 당장 나가서 월세라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어머니 병원비 내가 1년치 다 독박으로 내줄 테니까 당신 사업 자금 쓰려던 이 5억 원짜리 전세금은 그냥 내 명의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서로 건드리지 말자. 강민석은 순간 미간을 찌푸리며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나는 쐐기를 박듯 치명적이고 달콤한 미끼를 하나 더 던졌습니다. 전세금 포기해주면 나 재산 분할 소송 같은 거 골치 아프게 안 하고 합의 이혼 서류에 오늘 당장이라도 도장 찍어줄게. 당신 사업도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소송 걸려서 몇 년 끄는 것보다 쿨하게 갈라서는 게 낫잖아. 당장 다음 달 내 연녀와의 2천만 원짜리 하와이 밀월 여행에 들떠. 이성이 마비된 강민석은 소송이라는 단어에 흠칫 놀랐습니다. 그는 귀찮은 재산 분할 소송 없이 지긋지긋한 마누라를 떼어내고 친엄마 병원비까지 합법적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강민석은 내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줄도 모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랍장에서 자신의 인감 도장을 꺼내와 쿵소리 나게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좋아. 네가 우리 엄마 병원비 깔끔하게 책임진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통 크게 전세금 5억은 양보하마. 남자가 쪼잔하게 마누라 전세금 뺏는 건 좀 그러니까. 나는 미리 가방 안에 준비해 두었던 상호재산 및 전세금 포기 각서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 각서에는 강민석이 내 명의의 전세금과 모든 자산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각서의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넙죽 인감도장을 찍고 지장까지 선명하게 눌러주었습니다.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고 일어서는 나의 손끝은 환희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내가 서류를 챙기는 동안 자기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내연녀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낄낄거렸습니다. 자기야. 그 멍청한 여자가지 퇴직금 깨서 우리 엄마 병원비 대주겠대. 소송도 안 하고 깔끔하게 도장 찍어줬으니까 우리 주말에 출장 빙자해서 미리 가는 신혼여행 다녀오자. 하와이 풀빌라 결제는 내 카드로 빵빵하게 밀어놨어. 나는 베란다 너머로 들려오는 강민석의 역겨운 목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습니다. 내 얼굴에는 더 이상 억울함과 슬픔의 눈물 자국은 없었습니다. 대신 나를 짓밟고 일어서려던 저 오만한 쓰레기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려 박살 내버리겠다는 서늘하고 섬뜩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석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전세금 포기 각서를 가방 깊숙이 챙긴 그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곧장 강남에 있는 한 로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오 변호사는 승률 99%를 자랑하는 냉철하고 유능한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오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묵직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각서와 태블릿에서 빼낸 USB 그리고 강민석의 불륜 사진과 하와이 2천만 원짜리 풀빌라 결제 내역 캡처본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자료를 건네는 내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내 눈빛만큼은 도끼를 품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내가 내민 증거물들을 꼼꼼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사진 속 강민석이 내연녀와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모습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오 변호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차윤아, 이 인간들 진짜 질이 나쁘네요. 친어머니 병원비 450만 원은 아내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내연녀랑 2천만 원짜리 하와이 밀월 여행을 가요? 거기다 전세금 5억 원을 빼돌려서 내연녀 오피스텔을 얻어주려고 했고요.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단 10원 한 장도 뺏기기 싫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 인간들을 합법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짓밟아버릴 방법이 있을까요?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보다 그 인간들이 제일 아끼는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싶어요. 내 도끼 어린 목소리에 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정 낭비하고 머리채 잡을 필요 전혀 없어요. 제일 확실하고 치명적인 건 합법적인 금융 치료입니다. 이 사람들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놓을 완벽한 가압류 플랜을 짜보죠. 오 변호사의 설명은 소름 돋도록 치밀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는 법원의 가압류 승인과 은행 송달까지 걸리는 행정적인 소요 시간 며칠을 정확하게 역이용하는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서류를 오늘 바로 접수하면 며칠 뒤 강민석이 딱 하와이 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리고 풀빌라 체크인을 할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계좌와 신용카드가 완벽하게 동결될 겁니다. 해외에서 돈 한 푼 없이 카드 정지를 당하면 그야말로 국제 미아가 되는 셈이죠. 오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짜릿한 전율이 차올랐습니다. 내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 변호사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가압류를 단번에 인용받고 나중에 횡령까지 엮으려면 더 확실한 쐐기가 필요합니다. 차윤아, 오늘 밤 남편이 잠들면 남편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랑 지갑 속 영수증을 몽땅 털어오세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목적지까지 전부 찍어서 보내세요.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반드시 완벽한 증거를 챙겨오겠다고 다짐하며 로펌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11시 무렵 강민석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혀가 꼬인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거실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어이 마누라, 나 내일 모레 하와이로, 아니 제주도로 4박 5일 거래처 워크숍 가니까 캐리어에 짐 좀 싹 다 싸놔. 속옷이랑 셔츠 빳빳하게 다려서 넣고 촌스럽지 않게 좀 챙겨. 강민석은 내 연녀와의 밀월 여행을 워크숍이라고 속이며 내게 짐까지 싸라고 시켰습니다. 그의 뻔뻔함에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는 표정을 굳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들어가서 자. 나는 강민석이 코를 골며 골아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안방에서 요란한 콧고리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강민석의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차 문을 열 때 삑 소리가 날까봐 스마트키의 무음 모드 버튼을 꾹 누른 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서늘한 공기가 뺨에 닿자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강민석의 차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역겨운 싸구려 여자 향수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블랙박스 본체에서 칩 크기의 조그만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내어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이어 자동차 시동 버튼을 2번 눌러 엔진을 켜지 않고 내비게이션 전원만 들어오게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최근 목적지 목록이 떴습니다. 최근 목적지에는 내가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강남의 15만 원짜리 모텔 주소들과 내연녀의 오피스텔 주소들이 줄줄이 100여 개나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핸드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급배도 박도 못할 추악한 불륜의 동선 증거를 하나하나 넘기며 화면 전체를 완벽하게 녹화했습니다. 모텔 방문 날짜와 시간은 강민석이 내게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를 핑계로 외박을 했던 그 수많은 주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마친 뒤 나는 조수석 콘솔 박스와 바닥에 굴러다니는 강민석의 영수증 뭉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속에는 내 눈을 의심케 하는 더 기막힌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민석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20만 원짜리 최고급 한우 오마카세 식대와 내연녀의 오피스텔 근처에서 긁은 7만 원짜리 양주 결제 영수증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회사 영업비용과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내연녀의 스폰서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영수증들을 회사에 가짜 접대비로 청구하여 횡령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나는 차 안 실내등을 켜고 이 모든 영수증을 하나하나 핸드폰 카메라로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영수증의 결제 날짜와 금액, 사용처가 이런 단위까지 완벽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내 핸드폰에 저장될 때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거대한 환희와 흥분이 차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올라온 나는 밤을 꼬박 새우며 책상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나는 강민석이 긁은 영수증 내역과 법인카드 유용 내역, 모텔 출입 날짜를 일목요연하게 엑셀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결제 금액, 동행인, 그리고 이 결제가 이루어진 동안 내가 집에서 홀로 감당해야 했던 시어머니의 450만 원짜리 카드 승인 문자를 나란히 대조시켰습니다. 숫자와 증거들이 엑셀 칸을 채워갈수록 내 머릿속은 오직 강민석을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릴 완벽한 계산식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엑셀 작업을 마친 새벽 5시경, 나는 완성된 모든 증거 파일과 동영상을 오 변호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이 완벽한 불륜과 횡령 증거를 바탕으로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법원에 강민석의 모든 급여 통장과 신용카드에 대한 초고속 가압류 신청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내 핸드폰에는 시어머니 이말자가 요양병원에서 긁은 30만 원짜리 VIP 에스테틱 줄기세포 마사지 결제 승인 문자가 징그럽게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결제 문자를 보고 가슴을 치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그 승인 문자를 캡처해 고스란히 엑셀 파일 증거 폴더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 사치스러운 결제 내역들이 훗날 시댁 식구들의 목을 옥죄고 입을 틀어막을 가장 강력하고 통쾌한 무기가 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강민석이 하와 이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민석은 콧노래를 부르며 내가 다림질해 둔 셔츠와 바지를 챙겨 입고 거울 앞에서 꽃단장을 했습니다. 그는 향수까지 잔뜩 뿌리고는 은색 캐리어를 끌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차윤아, 나 4박 5일 동안 거래처 사람들이랑 골프도 치고 워크숍 잘 다녀올 테니까 집안 단속 잘하고 우리 엄마 병원비 입금 날짜 늦지 않게 챙겨. 돈 늦게 보내서 우리 엄마 창피 주면 가만 안 둬. 나는 강민석의 역겨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내처럼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 거래처 사장님들 모시고 워크숍 가서 기죽지 말고 팍팍 쓰고 와. 어머니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며 손까지 흔들어주자 강민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민석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현관문이 철컥 닫히자마자 내 얼굴에 억지 웃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오 변호사의 든든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변호사님, 강민석 방금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로 가정법원 가서 이혼 서류 접수하고 끝내시죠. 그리고 이제 작전 시작하세요. 그 인간의 모든 돈줄을 완벽하게 얼려버릴 시간입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는 길에 남편 강민석이 하와 이행 비행기를 타러 인천공항으로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내 명의로 결제되던 시어머니 이말자의 450만 원짜리 VIP 특실병원비 카드를 완전히 정지시켰습니다. 몇 시간 뒤 강민석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며 핸드폰이 비행기 모드로 켜져 있을 때였습니다. 나의 조력자 오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강민석의 모든 급여 통장과 신용카드에 대한 초고속 가압류 인용 결정문을 받아냈습니다. 오 변호사가 미리 설계한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정확했습니다. 가압류 명령 송달이 은행과 카드사에 실시간으로 도달하자 강민석의 모든 금융거래는 완벽하게 동결되었습니다. 그가 내연녀와 함께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그의 모든 재산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묶여버린 것입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요양병원 원무과에서는 밀린 병원비와 보증금을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규정상 야간에 환자의 짐을 빼야 한다는 최후 통첩 문자를 내게 보냈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강민석과 신우이 강수진이 있는 가족 단톡방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덩그러니 날아간 미납 경고 문자 하나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가족 단톡방을 조용히 나가버렸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하와이 현지 시각으로는 아침이 밝은 눈부신 공항이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강민석은 첫사랑 내연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콧노래를 부르며 최고급 렌터카를 빌리러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강민석은 렌터카 데스크 직원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자신의 골드 신용카드를 자신 있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카드를 긁자 포스기에서는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결제 승인 거절 메시지가 떴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른 카드를 요구했고 강민석은 당황하며 지갑에 있던 카드 3장을 연달아 꺼내 긁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조리 한도 초과 및 거래 정지라는 싸늘한 영문 경고창뿐이었습니다. 뒤에 줄을 서 있던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민석을 향해 꽂혔습니다. 외국인들은 카드가 정지된 강민석을 향해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강민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직원에게 손짓 발짓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카드가 정지될 리가 없어. 나 영업과장 강민석이야. 이거 내 개인 카드인데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야? 한도 빵빵하다고. 그때 강민석의 핸드폰으로 예약해둔 2천만 원짜리 최고급 풀빌라에서 날아온 문자 한 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증금 결제 카드 승인 거절로 인해 고객님의 VIP 풀빌라 예약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입실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자를 확인한 강민석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고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렌터카를 빌리지도 못한 채 내연녀와 함께 하와이 공항 한가운데에 버려진 국제 미아가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시어머니 이말자의 끔찍한 공개 처형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병원비 연동 카드를 정지시키자 병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현금으로 입금받던 개인 VIP 간병인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일당이 들어오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간병인은 이말자의 침상 앞에서 짐을 챙겨들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돈 많은 사모님이라더니 꼴랑 하루 일당 15만 원이 입금이 안 돼? 며느리 카드로 호의호식하더니 카드 정지됐다고 원무과에서 난리 났어. 나 지금 당장 퇴근할 테니까 다른 호구 간병인이나 알아보슈. 간병인이 문을 쾅 닫고 나가자 특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과 다른 보호자들이 일제히 이말자의 병실을 쳐다보았습니다. 원무과 직원 2명이 카트를 끌고 들어오더니 이말자의 짐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말자 환자분, 며느님 카드가 정지됐고 연락도 안 받으십니다. 규정상 특실 보증금이 없으니 당장 밤이라도 짐을 빼서 저기 1층 구석에 있는 6인실 간이 침대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말자는 평소 무시하던 다인실 보호자들이 구경을 오자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손발을 파르르 떨며 원무과 직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것들이 미쳤어? 우리 며느리가 대기업 팀장이고 우리 아들이 5억 전세 가진 영업과장이야. 내가 왜 그 냄새나는 6인실 다인실로 쫓겨나야 해?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해. 하지만 직원들은 이말자의 남은 전복죽 통과 과일 바구니를 무정하게 카트에 던져넣고
그녀를 휠체어에 강제로 태워 특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다인실 복도에 덩그러니 버려진 이말자는 수치심에 바닥을 구르며 친척들에게 살려달라고 전화통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좀 살려줘. 우리 독한 며느리년이 내 병원비를 싹 다 끊고 전화도 안 받아. 나 지금 다인실 바닥에 쫓겨나서 얼어 죽게 생겼어. 하와이와 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금융 동결 사태에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강민석은 하와이 공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내게 다급하게 국제전화를 70통 넘게 걸어오며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마침내 오 변호사 사무실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와인 잔을 부딪히고 있던 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강민석의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윤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카드랑 통장이 왜 다 막혀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 요양병원에서 지금 다인실로 쫓겨나고 있다고. 너 이거 엄연히 범죄인 거 몰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야. 당장 결제 풀어. 나는 그의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켜두고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한치의 떨림도 없는 얼음 같은 목소리로 그동안 갈아온 사이다 팩트를 조목조목 꽂아 넣었습니다. 야 강민서? 범죄? 네가 영업비용 핑계로 회사 공금 훔쳐서 내연녀랑 15만 원짜리 모텔 가고 20만 원짜리 오마카에 긁은 게 진짜 범죄지. 내 급여 통장이랑 5억짜리 전세금이랑 신용카드 싹 다 불륜이랑 횡령 증거로 합법적으로 가압류 묶었어. 내가 친절하게 각서까지 받아줬잖아. 수화기 너머 강민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말문이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네가 내 차 블랙박스랑 영수증을 다 뒤졌다고? 야, 이 미친 여자야. 그럼 나 당장 하와이에서 어떻게 호텔을 가라고. 너 진짜 나 말려 죽일 작정이야. 나는 스피커폰에 대고 통쾌하게 조롱했습니다. 내 첫사랑 내연녀랑 쓸 2천만 원은 있고 내 친엄마 병원비 450만 원. 낼 돈은 없었나 보지. 렌터카 하나 못 빌리는 깡통 주제에 웬 하와이 밀월 여행? 넌 이제 빈털터리 신용불량자니까 그 공항 길바닥에서 평생 살든가 헤엄쳐서 한국으로 기어오든가 알아서 해. 나는 강민석이 쌍욕을 퍼붓기도 전에 전화를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전부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던 강민석의 첫사랑 내연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강민석이 5억 원 전세금을 가진 재력가 영업과장이 아니라 마누라의 돈과 카드로 껍데기뿐인 허세를 부리던 깡통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내연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고 그녀는 강민석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찌질하게 남의 마누라 전세금이랑 카드로 내 앞에서 부자 행세하고 생색냈냐? 너 같은 쓰레기 전과자랑 2천만 원짜리 하와이 여행? 넌 공항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버려. 내연녀는 하와이 공항에 울려 퍼질 정도로 쌍욕을 퍼붓고는 자신의 비행기표만 앞당겨 끊어 매몰차게 떠나버렸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속에 홀로 남겨진 강민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하와이 공항 바닥에서 내연녀에게 버림받고 노숙자가 된 남편과 다인실 간이 침대에서 친척들에게 구걸하며 오열하는 시어머니. 나는 오 변호사 사무실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눈부신 서울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이 짓밟으려 했던 나의 5년치 희생은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들의 목통을 가장 정확하고 비참하게 찔러버렸습니다. 나의 찬란하고 자비 없는 첫 번째 복수는
그렇게 가장 완벽한 공개 처형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첫사랑 내연녀에게 버림받고 며칠을 길바닥에서 노숙하던 강민석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강민석은 씻지도 못해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꽃무늬 하와이안 셔츠는 땀과 먼지로 얼룩져 쉰내가 진동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와 통장이 가압류로 동결된 강민석은 편의점에서 물 한 병조차 사 마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국제전화를 수십 통씩 돌리며 비행기 살들 구걸했습니다. 야, 나 하와이로 워크숍 왔는데 회사 법인카드랑 개인 카드가 다 오류가 나서 그러는데 제발 100만 원만 내 다른 계좌로 당장 빌려주라. 한국 가면 이자 쳐서 바로 갚을게. 강민석은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찌질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간신히 편도 비행기 티켓을 구했습니다. 빚을 내어 한국으로 도망치듯 귀국한 강민석의 눈빛에는 도끼가 바짝 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강수진이 살고 있는 비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원룸에는 요양병원 VIP 특실에서 쫓겨나 다인실 복도 간이 침대를 전전하다 퇴원당한 이말자가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이말자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자마자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차윤아, 이 독한 년. 지 퇴직금 깨서 엄마 병원비 1년 더 낸다면서 각서 뺏어가더니 뒤통수를 치고 전 재산을 다 묶어버려. 나 하와이 공항에서 개 끌리듯 쫓겨나서 진짜 얼어 죽을 뻔했다고. 강민석과 강수진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반격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며 동네 사람들과 회사 사람들을 이용해 나를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의 복수 방식은 그들의 인생만큼이나 치졸하고 역겨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회원수가 제일 많고 파급력이 엄청난 맘카페와 아파트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에 익명의 폭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고 악랄하게 뽑아져 있었습니다. 병든 시어머니 병원비를 끊어 복도 간이 침대에 내쫓고 혼자 호의호식하는 악마 같은 대기업 팀장 며느리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글에는 이말자가 다인실 복도에서 초라하게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과 함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교묘한 거짓말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헌신하신 불쌍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하며 5억짜리 전세금까지 싹 다 가압류로 빼앗아가고 시어머니의 450만 원짜리 병원비마저 야밤에 끊어버렸습니다. 그 며느리는 혼자 외제차를 끌고 호의호식하며 이 추운 겨울에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이 패륜녀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칩니다. 이 자극적이고 막장 드라마 같은 사연에 동네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수천 개의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독할 수가 있어요? 그 며느리 당장 얼굴 공개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내쫓아야 해요. 이래서 못 배운 집안 딸내미는 며느리로 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남편이 얼마나 불쌍할까. 완전 인간 말종이네. 순식간에 동네에서 나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가족의 전 재산을 훔친 사이코패스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수진의 악랄한 언론 플레이는 맘카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계정을 빌려 내 직장의 사내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 앱에까지 허위 폭로 글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진은 내 실명 이니셜인 치읓치읓이응과 소속 부서인 마케팅팀을 노골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마케팅 팀장 치읓치읓이응의 두 얼굴을 폭로합니다. 그녀는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척 가면을 쓰지만 뒤로는 남편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고 병든 시어머니를 파탄낸 진짜 쓰레기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대기업의 팀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회사 차원의 엄중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사내 게시판은 순식간에 불타올랐고 조회수는 몇천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이 내 등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사람들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대화를 멈추고 노골적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매일 웃으며 인사하던 팀원들조차 나를 슬금슬금 피하며 어색하게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나를 둘러싼 역겨운 소문에 휩싸여 웅성거리는 거대한 벌집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날 무렵 사내 메신저로 인사팀장의 긴급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인사팀장은 사내 게시판 논란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감사팀원 2명을 대동하고 면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차윤아 팀장님, 지금 사내 익명 게시판과 지역 커뮤니티에 차 팀장님과 관련된 심각한 폭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생활 문제라고는 하지만 회사의 명예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들이 모두 사실입니까? 면담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팀원들은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집중 추궁할 기세였습니다.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지잉하고 짧게 울렸습니다. 강민석이 앙심을 품고 보낸 기고만장한 협박 문자였습니다. 야 차윤아, 지금 회사 난리 났지? 동네 맘카페도 내 욕으로 도배됐어. 넌 이제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완전히 끝났어. 지금이라도 싹싹 빌고 가압류 풀어서 전세금 명예 내 앞으로 넘기면 내가 동생 시켜서 글 다 지워줄게. 권고사직당하고 길바닥에 나앉기 전에 똑바로 선택해라. 나는 문자를 확인하고 핸드폰 화면을 엎어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여론몰이와 쏟아지는 비난에 순간 억울함이 복받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년 동안 뼈 빠지게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을 부양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고작 저 얄팍한 거짓 글 몇 줄의 쓰레기로 전락해버린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강민석은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예전처럼 바보같이 가스라이팅에 굴복하여 전 재산을 헌납하고 거짓된 평화를 선택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면담실 탁자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차갑게 숨을 골랐습니다. 강민석과 시댁 식구들의 가장 큰 착각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면 내가 스스로 뛰어내릴 것이라 생각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진흙탕 싸움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저들이 스스로 파놓은 깊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들어와 온몸에 악취나는 오물을 묻힌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감정적인 해명이나 눈물 섞인 호소 대신 내 가방 깊숙한 곳에서 노트북과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서류 봉투 안에는 강민석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린 치명적이고 완벽한 팩트 폭격의 무기들이 날카롭게 벼려진 채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찌질한 승리감을 가장 비참한 패배로 되돌려줄 통쾌하고도 완벽한 역공의 판이 세팅되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 무거운 정적이 흐르던 회사 면담실이었습니다. 인사팀장과 감사팀원 2명은 팔짱을 낀 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중앙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봉투 겉면에는 강민석 법인카드 횡령 및 사적 유용 증거라는 글씨가 붉은색 펜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소리치거나 눈물을 짓는 대신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글 때문에 저를 부르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킬 만큼 부도덕한 마케팅 팀장이 아닙니다. 그 글을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방금 전까지 저를 협박하던 제 남편과 시누이입니다. 인사팀장의 미간이 좁아지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엑셀 출력물과 선명하게 인쇄된 영수증 사본 뭉치를 꺼내어 그들의 눈앞에 쫙 펼쳐 보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십시오. 제 남편 강민석은 현재 타 회사 영업과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 영수증들은 강민석이 지난 1년 동안 자기 회사의 법인카드로 첫사랑 내연녀와 함께 강남에 15만 원짜리 모텔 숙박비와 20만 원짜리 최고급 한우 오마카세를 결제한 명백한 회사 공금 횡령 증거입니다. 감사팀원 중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영수증 사본과 불륜 동선이 찍힌 내비게이션 캡처 화면을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강민석의 이름과 결제 시간이 이런 단위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는 쐐기를 박듯 팩트로 그들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 추악한 횡령과 불륜 사실을 모두 알고 합법적으로 이혼 소송과 전 재산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앙심을 품고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저를 매장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글을 사내 게시판에 도배한 것입니다. 이게 그가 저에게 보낸 협박 문자 내용입니다. 나는 강민석이 방금 전 보낸 기고만장한 협박 문자를 화면에 띄워 인사팀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문자를 확인한 인사팀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더니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차 팀장님, 저희가 섣부르게 판단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군요. 회사 차원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무팀과 즉시 상의하겠습니다. 면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나를 향한 의심에서 횡령범 남편을 향한 분노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오해를 완벽하게 불식시킨 나는 인사팀장에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사내 블라인드 앱과 동네 맘카페, 아파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나는 나를 마녀사냥하던 그 자극적이고 찌질한 폭로글 아래에 곧바로 새로운 반박 게시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의 제목은 그들의 거짓말을 찢어버릴 만큼 직관적이고 자비 없는 팩트 그 자체였습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복도 간이 침대에 내쫓았다고요? 네. 제가 야밤에 결제를 끊어버린 건 며느리 카드로 매달 긁어대던 450만 원짜리 요양병원 VIP 특실 비용과 전신 에스테틱 영수증입니다. 나는 글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내 신용카드에서 이말자 이름으로 결제된 450만 원짜리 요양병원 특실 영수증 수십 장을
모자이크 하나 없이 몽땅 첨부했습니다. 심지어 이말자가 유기농 전복죽을 먹으며 일주일에 3번씩 받았던 30만 원짜리 줄기세포 피부관리 마사지 내역서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가벼운 관절염 환자임에도 저에게 독박 병원비를 씌워 특실에서 호의호식하셨습니다. 제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누워 있을 때도 저 시어머니는 특실 넷플릭스 결제가 막혔다며 제게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쓰셨죠. 저는 이 미친 집구석에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이어 나는 남편 강민석과 시누이 강수진이 불쌍한 척 올렸던 거짓 눈물의 글 아래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나는 강민석의 이름이 또렷하게 박힌 하와이 2천만 원짜리 최고급 풀빌라 영수증과 첫사랑 내연녀와 부둥켜 안고 찍은 셀카 사진을 연달아 업로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인실 복도에 쫓겨나 불쌍하다고요? 그 시간 5억 전세금을 강탈하려던 영업과장 아들은 며느리가 모아둔 돈을 빼돌려 첫사랑 내연녀와 2천만 원짜리 하와이 밀월여행을 떠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비를 며느리에게 1년 더 떠넘기고 자기 아들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도운 파렴치한 공범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동정하던 그 불쌍한 가족의 실체입니다. 숫자와 영수증이라는 팩트는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바위처럼 네티즌들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게시글이 올라가자마자 나를 패륜녀라 욕하며 손가락질하던 맘카페와 사내 게시판의 여론은 마치 쓰나미가 몰아치듯 단숨에 180도 뒤집혔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며느리 카드로 달에 450만 원 특실 마사지를 받으면서 저렇게 피해자 행세를 해? 뻔뻔함이 우주 최강이네. 남편 새끼 완전 인간 말종이네. 지 어미 똥기저귀는 마누라한테 갈개하고 지는 내연녀랑 하와이 호캉스? 저 집안 콩가루 수준을 넘어섰네. 아주 역겹다 역겨워.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강민석과 시댁 식구들을 향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강민석과 강수진의 신상을 털기 시작했고 그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치스럽게 살아왔는지 실시간으로 제보글이 올라왔습니다. 맘카페와 사내 게시판의 여론이 완벽하게 역전된 것을 확인한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나는 이 완벽한 복수극의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강민석의 직장인 중소기업 본사 감사팀 앞으로 우체국 내용 증명 한 통을 발송했습니다. 그 두툼한 내용 증명 봉투 안에는 내가 어젯밤 차 안에서 찍어둔 강민석의 모든 추악한 횡령 증거들이 1원 단위까지 엑셀표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가짜 영업 접대비 청구 내역, 내연녀와의 15만 원짜리 모텔 숙박비 결제 영수증 등 강민석이 빼돌린 회사 공금의 액수는 자그마치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접수한 남편 회사의 감사팀장은 영수증과 불륜 모텔 동선 기록을 확인하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오후 4시 정각 강민석의 부서에 감사팀원 3명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감사팀장은 파랗게 질린 강민석의 멱살을 잡듯 법인 PC와 서랍장 서류들을 모조리 압수수색했습니다. 강민석 과장, 당신 지금 회사 영업비용 핑계로 법인카드 훔쳐서 모텔비 결제하고 가짜 영수증 청구한 거 다 들통났어. 공금 횡령 배임 혐의 명백하니까 당장 짐 싸서 대기 발령 상태로 조사실로 따라와. 사무실에 있던 모든 동료 직원들이 강민석을 향해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강민석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식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감사팀은 가차없이 그를 회의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강민석의 장기적인 공금 횡령과 배임 혐의가 낱낱이 밝혀지자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사는 즉각 긴급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민석의 횡령 금액 전액 환수 조치와 더불어 당일 권고사직 및 해고 통보를 내렸습니다. 사안이 너무 무거워 회사는 강민석을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형사고발까지 진행하는 최악의 철퇴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동네방네 며느리 돈으로 떵떵거리던 시어머니의 민낯이 까발려진 시댁 식구들은 고개조차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시누이 강수진 역시 네티즌들에게 오빠 돈 뜯어먹고 명품 자랑하는 기생충 캥거루라며 십자포화를 맞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모두 삭제한 채 방구석에 숨어버렸습니다. 나를 사회적으로 묻어버리려 언론 플레이를 기획했던 그들의 얄팍하고 치졸한 발악은 오히려 내가 터뜨린 영수증 팩타 폭격과 감사팀 압수수색으로 인해 스스로의 목에 단단한 교수형 밧줄을 걸어버리는 가장 완벽하고 참혹한 자폭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회사 감사팀의 매서운 압수수색이 휩쓸고 간 중소기업 영업부 사무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강민석은 자신의 책상에서 개인 물품을 종이박스에 쓸어 담으며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영업 실적은 모두 내연녀와 고급 모텔을 전전하며 법인카드로 긁어댄 3천만 원짜리 횡령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민석에게 공금 횡령액 3천만 원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당일 해고 통보를 내렸습니다. 강민석은 쫓겨나듯 회사 로비 회전문을 빠져나오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 변호사가 철저하게 준비한 불륜 증거와 영수증들은 가정법원 이혼 소송에서도 100% 완벽하게 채택되었습니다. 판사는 강민석의 유책 사유를 전면 인정하며 내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민석은 이미 모든 급여 통장과 신용카드가 가압류로 꽁꽁 묶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매달 70만 원씩 할부금을 내던 수입 외제차마저 위자료 강제 집행을 위해 법원 경매로 처참하게 넘어갔습니다. 강민석은 하루아침에 직장과 자동차를 모두 잃고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완벽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몰락은 더욱 기가 막히고 찌질했습니다. 요양병원 VIP 특실에서 쫓겨난 시어머니 이말자는 다인실 병원비마저 낼 돈이 없자 결국 퇴원수속을 밟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이말자는 시누이 강수진이 살고 있는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비좁은 원룸으로 짐을 싸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 좁은 방구석에서 두 모녀의 지옥 같은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수진은 내가 주던 매달 50만 원의 조카 학원비 사기 끊기자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쌀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강수진은 오빠가 사줬다고 거짓 자랑을 하던 명품 가방들을 당근마켓 커뮤니티에 반값으로 후려쳐서 중고로 내다 팔았습니다. 원룸 안에서는 매일같이 날 선 고성과 냄비 집어 던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말자가 좁은 방바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유기농 전복죽 먹고 줄기세포 마사지 받던 몸인데 네가 끓인 이 싸구려 3,000원짜리 두부찌개는 비려서 도저히 못 넘기겠다. 넌 나이 30 넘게 처먹고 당장 식당 알바라도 나가서 어미 고기 반찬 안 사오고 뭐 하는 거냐? 강수진도 지지 않고 눈을 부릅뜨며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오빠 부추겨서 새언니 전세금 뺏으려다가 이 사달이 난 거잖아. 나도 카드값 막느라 미치겠는데
왜 나한테 성질이야? 보일러 기름값 아까우니까 춥다고 온도 올리지 말고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있어. 가스라이팅과 허영심으로 뭉쳐있던 그들은 돈줄이 끊기자마자 서로의 밑바닥을 물어뜯는 굶주린 들개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한편 하와이 공항에서 강민석을 버리고 혼자 귀국했던 첫사랑 내연녀는 강민석의 전화번호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빈털터리 전과자가 된 강민석은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 원을 내는 창문 없는 낡은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한 평짜리 좁은 방구석에서 남은 컵라면, 국물에 싸구려 소주를 마시며 매일 밤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완벽한 승소 판결이 적힌 이혼 확인서를 받아들고 정문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는 세탁도 하지 않은 꾀재재한 점퍼를 입은 강민석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이 풀려 있었습니다. 나를 발견한 강민석이 황급히 달려오더니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철푸덕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내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콧물을 훌쩍거리며 애원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정말 미쳤었어. 내가 눈이 멀어서 몹쓸 짓을 했어. 나 지금 회사에서도 잘리고 고시원에서 라면만 먹고 살아. 우리 엄마는 수진이 원룸에서 얼어 죽게 생겼어. 네가 받아간 그 위자료 5천만 원이랑 전세금 5억 중에서 딱 3천만 원만 나한테 다시 빌려주라. 나 회사 횡령금 못 갚으면 진짜 감옥 간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법원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릎 꿇은 강민석에게 쏠렸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 두 명이 강민석을 쳐다보며 혀를 끌 듯 찼습니다. 어머, 저 남자 꼴 좀 봐. 마누라 놔두고 바람 피우다가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났나 보네. 사람 꼴이 저게 뭐야? 아주 망신살이 제대로 뻗쳤네. 사람들의 노골적인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강민석의 정수리로 쏟아졌습니다. 강민석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나는 내 바짓가랑이를 잡은 그의 끈적한 손을 구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차갑고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나는 강민석을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가 내뱉었던 기막힌 논리들을 그대로 입에 올려 돌려주었습니다. 야, 강민석? 네가 이혼 서류 들이밀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지? 이혼해도 시어머니 모시는 건 쿨한 헐리우드 트렌드라며? 너네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라고 가르치셨냐며? 인간적인 도리가 남아있다면 이제 네가 식당 알바라도 뛰면서 직접 그 잘난 헐리우드식 효도 평생 실천하면서 살아. 나는 숨을 헐떡이는 강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부부끼리는 내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라며? 내가 지켜낸 전세금 5억 원이랑 네가 토해낸 위자료 5천만 원은 이제 완벽하게 다 내 돈이야. 넌 평생 그 곰팡이 피는 고시원에서 네가 저지른 찌질한 죗값이나 뼈저리게 치르면서 썩어 들어가. 나는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하는 강민석을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려둔 채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내 발걸음에는 과거의 억울함이나 무거운 족쇄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긋지긋한 서류 정리를 완벽하게 끝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갉아먹으며 시댁을 부양했던 끔찍한 시간들을 보상받기 위해 강남의 대형 수입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한가운데 전시된 눈부시게 새빨간 색상의 최고급 오픈카가 내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딜러에게 다가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딜러가 차량 가격 8천만 원에 대한 할부 프로그램을 설명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빙긋 웃으며 내 핸드폰의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딜러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할부 필요 없습니다. 8천만 원 전액 지금 바로 현금으로 일시불 계좌 이체할게요. 오늘 당장 출고해 주세요. 과거 마트에서 장을 본 3만 5천 원짜리 영수증을 두고 10원 단위까지 쪼잔하게 이체하라며 소리치던 강민석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먹다 남은 쉰내 나는 병원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가져와 억지로 삼키던 끔찍하고 구차했던 나의 과거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자신을 위해 시원하게 결제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알림음 소리가 내 심장을 짜릿하게 두드렸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나는 백화점에서 새로 산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빨간색 오픈카의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자동차의 지붕이 부드럽게 열리며 탁 트인 파란 하늘이 내 머리 위로 펼쳐졌습니다. 불응하는 묵직하고 심장 떨리는 엔진 배기음과 함께 자동차가 매끄럽게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나는 해안도로를 따라 속도를 높이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오디오에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쾌하고 신나는 팝송이 크게 흘러나왔습니다. 과거 요양병원 특실에서 맡아야 했던 퀴퀴한 약 냄새와 강민석의 차에서 나던 역겨운 싸구려 향수 냄새 대신 청량하고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내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내 머리카락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타인에게 나의 소중한 피와 땀을 갈아 바치며 희생을 강요당했던 그 지옥 같은 5년의 시간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두 손에 힘을 주며 입가에 번지는 환한 미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다. 부당한 착취와 뻔뻔한 가스라이팅에는 자비 없는 팩트 폭격과 합법적인 금융 치료만이 유일하고 가장 완벽한 정답이다. 찬란하게 부서지는 햇살 속으로 나의 빨간색 자동차가 시원하게 질주하며 더없이 아름답고 화려한 두 번째 인생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유나 씨의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당한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묵묵히 버텨온 주인공의 사연의 초반에는 고구마를 먹은 듯 가슴이 무척 답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눈물이나 감정적인 호소 대신 정확한 영수증 팩트와 합법적인 금융 치료로 악당들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린 주인공의 반격이 그 어느 때보다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하와이 공항 길바닥에서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남편과 다인실로 쫓겨나 서로를 물어뜯는 시댁 식구들의 찌질한 최후는 완벽한 인과응보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분명 미덕이지만 나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짓밟으려는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자비 없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인공이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고 빨간색 자동차로 해안도로를 질주하며 맞이한 두 번째 인생이 앞으로는 더욱 눈부시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며 홀로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나의 주권을 되찾는 용기를 통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찬란한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인생 사연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